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늘 전화통화를 갖고 무역 갈등 해소를 위한 실무 협상 재개에 합의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틀째에도 한미 정상 간 통화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은 통화를 계속 조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어린 딸 3명을 살해한 뒤 잠적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수사당국은 특수훈련을 받은 전직 군인 출신의 용의자 검거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어젯밤 LA 북부 컨 카운티 레벡 지역에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비시민권자의 국외 송금에 3.5%의 세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송금세에 대한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마리아, 샘, 알렉스, 에이미는 단지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닙니다. 꿈을 만들어가고 있죠. GBB는 각 비즈니스의 이야기를 알고 고객 한 분 한 분께 꼭 맞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저희가 만드는 것은 단지 금융거래 관계가 아닙니다. 고객 한 분 한 분과의 파트너십입니다. CBB and me. CBB and me. CBB and me. CBB뱅크, 고객 한 분 한 분을 위한 금융 파트너십을 만듭니다. 메디케어는 매년 건강보험을 5점 만점으로 평가합니다. 2025년 에스티바 헬스는 캘리포니아에서 4점 이상 받은 우수한 건강보험 중 하나입니다. 에스티바 헬스 가입하셔서 많은 혜택을 누리세요. 자세한 내용은 지금 바로 1888-688-8584로 전화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제네바에서 관세 전쟁 휴전을 합의하고도 미중 간 갈등은 여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두 정상이 전화 통화를 하며 서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김경수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전화 통화는 90분간 진행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통화 직후 소셜미디어에 양국 모두에게 매우 긍정적인 결론을 이끌어냈다고 적었습니다. 미국이 문제 제기를 해온 중국의 대미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가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겁니다. 이에 따라 양국의 관세 전쟁 휴전에 합의한 지난달 제네바 고위급 회담 이후 교착 상태에 빠진 양국의 실무 협상도 곧 재개될 전망입니다. It's very complex stuff, and we straighten it out. The agreement was we're going to have Scott and Howard and Jameson will be going and meeting with their top people and continue it forward.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국의 차별적 조치 철회를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미국의 중국 유학생 비자 취소 정책 등을 지적한 건데 트럼프가 이에 대해 정책 변화 여지를 남기면서 이 문제 또한 해소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번 전화통화에서는 또 미중 정상회담 개최도 논의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이 부부 동반 중국 방문을 초청했고 자신도 시 주석 부부를 초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조만간 인도 태평양 순방에 나서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해 미중 정상회담 관련 구체적 논의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대통령실이 한미 정상 간 통화를 계속 조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상 당선 이틀 내에 통화가 성사됐던 전례와는 기류가 다른데 그 배경을 박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취임 이틀째인 어제도 한미 정상 간 통화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명박, 문재인,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당선 첫날,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다음 날 통화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시차와 여러 일정 문제를 고려해 조율 중이라며 빠른 시간 내에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도 집권 초기 단계인데다 예측 불가능성이 더 높아진 영향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이 대통령 당선을 축하하면서도 중국의 영향력 행사를 이례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외교부가 한국 대선과 무관한 사안이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협상 전략으로 돌출 언행을 이어가는 만큼 대통령실도 통화 시점보다는 협의 내용에 집중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특히 이번 통화는 새 정부에서 한미 무역 협상의 첫 시작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는 미국이 요구한 협상안 제출 시한을 일주일 연기하며 미국과의 접촉에 대비 중입니다.
다만 통화 시점이 늦어지면 향후 정상회담 논의와 타국 간의 소통 일정이 연기될 수 있어 정부도 미측 기류의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입니다. 대통령실은 중국과 먼저 통화할 가능성은 특별히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미국과의 통화가 먼저라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어린 딸 3명을 살해한 뒤 잠적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연방수사당국까지 투입돼 행방을 쫓고 있지만 용의자는 특수훈련을 받은 전직 군인 출신이라 검거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9살의 페이튼과 8살의 에블린, 5살 올리비아 자매가 집을 나선 건 지난 금요일 오후 5시경. 엄마하고 이혼한 아빠와 만나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약속한 시간이 지나도 아이들은 돌아오지 않았고 결국 엄마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당시 납치가 아닌 예정된 일정이었던 까닭에 실종 아동 경보인 앰버 알러트는 발령되지 않았습니다. 주말을 넘겨 월요일 오후 3시 한 야외 캠핑장 인근 지역에서 세 아이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머리에는 각각 플라스틱 봉투가 씌어져 있었고 손은 집타이로 결박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인근 지역에서 아이들이 타고 온 빈 픽업 트럭을 발견했고 차량 뒷문에서 피 묻은 지문, 주변에 떨어진 집타이와 플라스틱 봉투를 증거물로 확보했습니다. 첼런 카운티 셰리프는 즉시 아빠인 트래비스 데커를 1급 살인 납치 혐의 용의자로 수배했는데 아직까지 행방이 묘연한 상태입니다. 용의자 트래비스 데커는 2012년 육군에 입대한 전직 군인 출신으로 과거 아프가니스탄에도 배치됐을 정도로 생존과 산악훈련, 야외 전술훈련에 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수사당국은 도심과 주거지 외에 인근 산간 지역에까지 용의자가 은신하고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색을 펼치고 있습니다. We do consider him to be a threat towards the community. We also ask the community to stay out of the Icicle Gorge area for the time being until we can secure that area and ensure that he is not there. 일주일 가까이 용의자가 잡히지 않으면서 수색 범위는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역 경찰은 물론 특공대 수사팀과 FBI, 국토안보부 요원까지 투입돼 수색 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수사당국은 데커가 외상 후 스트레스와 경계성 인격 장애를 앓고 있으며 최근까지 직업 없이 트럭에서 생활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셰리프국은 용의자 데커의 신상 정보와 함께 사진, 가장 최근에 목격된 모습인 보안 카메라 영상까지 공개하고 주민들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어젯밤 LA 북부 컨 카운티 레벡 지역에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220에이커가 불에 탔고 현재까지 진화율은 5%에 그친 상태입니다. 컨 카운티 소방국에 따르면 산불은 어젯밤 11시 30분쯤 5번 프리웨이 남쪽 방면 포트 태온 로드에서 시작됐습니다. 산불로 인해 오늘 오전 5번 프리웨이 그레이프바인 구간에서 차량 정체가 이어졌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는 해당 구간을 지나는 운전자들에게 지연에 대비하고 응급구조대의 작업 공간을 확보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컨 카운티 레벡 지역에는 대피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당국은 상황이 급변할 수 있으니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소방 헬기를 투입해 진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비시민권자의 국외 송금에 3.5%의 세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송금세에 대한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송금세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감세안에 포함된 조항입니다. 송금세 부과 대상에는 비자 체류자는 물론 영주권자도 포함돼 금융업계와 이민자 단체들은 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해외 송금 서비스 전문 업체를 이용하는 가정은 14%에 이릅니다.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송금세는 2026년 1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며 트럼프 정부는 2034년까지 총 220억 달러의 추가 세수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비공식적인 불법 송금 시스템의 활성화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불법 자금 흐름의 온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중과세라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이미 소득세까지 낸 돈에 다시 송금 수수료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과한 조치라는 겁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송금 서비스는 단순한 금융 거래가 아닌 생계를 유지하고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수단이라며 정책적으로 불합리한 조치라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최측근으로 늘 트럼프 곁을 지켰던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파국을 맞는 분위기입니다. 트럼프가 공개적으로 실망스럽다고 밝혔고 머스크는 배은망덕하다며 반격 수위를 높였는데 테슬라 주가는 폭락했습니다. 박일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메르츠 독일 총리를 만난 자리, 감세 법안을 공격한 머스크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트럼프는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I was surprised because you were here. Everybody in this room practically was here as we had a wonderful send-off. He said wonderful things about me. 트럼프 대통령은 머스크가 법안을 잘 알고 있었기에 실망스럽다고도 했습니다. I'm very disappointed in Elon. I've helped Elon a lot. 그런데 전기차 보조금 삭감이 담겼다는 걸 알게 됐을 때 갑자기 달라졌다며 법안 공격의 의도를 지적했습니다. 트럼프는 또 머스크가 지지한 인사를 지명 철회한 것도 머스크가 쓴소리를 한 이유로 꼽았습니다. 이러자 머스크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트럼프의 기자회견 중에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특히 자신은 감세 법안을 본 적도 없다고 썼습니다. 또 전기차 보조금도 깎고 법안의 지출 증가 항목도 삭감하라고 맞섰습니다. 대선 당시 머스크가 없었더라도 승리했을 거란 트럼프 발언에도 정말 배은망덕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러자 트럼프 역시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없애자 미쳐버린 것이라며 예산을 줄이는 가장 쉬운 방법은 머스크와의 정부 계약을 끝내는 거라고 썼습니다. 둘 사이에 반목이 격화되면서 테슬라 주가는 14% 넘게 폭락했습니다. 경제매체 블룸버그는 머스크의 순자산이 올해 들어 640억 달러, 우리 돈 85조 원 이상 줄었으며 이는 세계 500대 부자 가운데 가장 큰 손실이라고 전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캘리포니아 LA 인근의 한 사립학교 주차장에서 발생한 차량 사고로 15살 남학생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LA 소방국에 따르면 어제 오후 3시쯤 스튜디오시티에 위치한 캠벨홀 학교 주차장 픽업 구역에서 한 SUV 차량이 학생을 들이받았습니다. 피해 학생은 차량 사이를 지나던 중 리비안 SUV가 작은 흰색 SUV로 돌진하며 그 사이에 끼어 압사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학생의 부친은 사고 현장을 직접 목격했으며 학생은 병원 도착 직후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LA 소방국은 해당 차량의 운전자가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았을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수사 당국은 아직 구체적 원인을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 리버티 국제공항에서 2살 남자아이가 수화물 컨베이터 벨트에 올라탔다가 터미널 아래층 수화물 검색대로 떨어지는 아찔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KBTV 전상희 기자입니다. 스테튼 아일랜드 출신의 아이는 발목 높이까지 올라오는 컨베이어 벨트에 올라탔습니다. 이 벨트는 이륙 전 승객들이 짐을 맡기는 곳으로 아이 엄마는 A터미널에서 제트블루 직원과 함께 항공편을 예약하는 중이었습니다. 아이는 컨베이어 벨트에 올라탔고 벨트에 휩쓸려 터미널 아래층 수화물 검색대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경찰관 2명이 사고 소식을 듣고 즉시 출동해 아이 추적에 나섰는데 경찰관 1명이 엑스레이 기계 근처에서 무사한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아이는 안전하게 이송돼 가족과 함께 플로리다주 템파로 휴가를 떠났지만 최근 몇 달 동안 뉴욕공항은 사건 사고로 순탄치 않은 상황입니다. 뉴욕공항은 활주로에 전례 없는 혼잡, 항공편 취소 급증, 전염병 확산 가능성, 진행 중인 공사, FAA 관제사 파업, 관제탑의 정전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공항의 혼란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공항이 수용 인원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일일 항공편 운항을 줄여 여행객들의 선택지를 제한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한 호텔에 묵었던 투숙객들이 객실에서 베드버그에 물렸다며 소송을 제기해 200만 달러의 피해 보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LA타임스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구티에레스 씨와 산체스 씨는 지난 2020년 2월 벤투라 카운티의 쇼어스인에서 잠을 자는 동안 베드버그의 흡혈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당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측은 호텔 경영진이 수많은 온라인 리뷰를 통해 해충 관련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송과 관련 배심원단은 두 원고에게 각각 40만 달러와 60만 달러를 보상금으로 여기에 추가로 각각 50만 달러의 징벌적 손해배상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체류자 또는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 부모가 미국에서 낳은 자녀에게 출생 시민권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해당 행정명령이 시민권 조항을 위배했다는 소송이 일면서 이에 대한 항소법원의 심리가 시작됐습니다. KBTV 주연우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출생 시 자동 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에 대한 첫 연방 항소법원의 심리가 오늘 이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20일 재임 첫날 출생 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는데 이는 그동안 미국에서 태어난 아기에게 시민권을 주던 정책을 뒤집어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하거나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 부모에서 태어난 자녀에 대해서는 미국 출생 시민권을 주지 않겠다는 명령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행정명령은 출생법에 어긋난다며 22개 주와 워싱턴 DC가 위헌 소송을 냈고 제9연방항소법원이 처음으로 오늘 공개 심리에 들어간 겁니다. 앞서 같은 시애틀 연방지방법원의 존 커그너 판사는 지난 2월 6일 해당 행정명령은 명백히 위헌이라며 전국적인 효력 정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커그너 판사는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 임명한 보수 성향 판사로 정치적 이익을 위해 법치를 무시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허가 없이 불법적으로 미국에 거주하는 이민자들은 합법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 정부의 관할 대상이 아니라며 출생 시민권을 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당 행정명령은 매사추세츠, 메릴랜드 등 다른 지역에서도 연방법원에 의해 효력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연방대법원은 지난달 15일 행정명령 정지에 대한 심리를 진행했지만 행정명령이 합헌인지를 따져보기보다는 전국적인 효력을 정지시키는 일시 중단 명령으로 이어졌습니다. 한편 이번 항소심에서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줄 경우 전국적으로 연간 15만 명 이상의 신생아가 시민권을 박탈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주연우입니다. US 메트로뱅크가 오늘 LA 한인타운 윌셔 지점에서 사업주를 위한 융자교육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세미나는 고객들에게 스몰 비즈니스 융자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융자 과정에서 자신에게 맞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우리 교포사회와 US 메트로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려고 합니다. 고객들은 은행 융자 전문가들과 1대1 미팅을 통해 자신에게 최적화된 대출 종류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았습니다. US 메트로 은행 측은 고객들이 융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스몰 비즈니스 융자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세미나 직후인 오전 11시부터 윌셔 지점에서 은행의 소매업체 지원 프로그램인 그로우 투게더 그랜트에 선정된 10개 업체에게 $5,000의 기금 수여식이 진행됐습니다. 그로우 투게더 그랜트는 US 메트로뱅크 지점이 있는 LA와 오렌지 카운티, 워싱턴주 스노우미스, 킹 등에 위치한 소규모 소매업체 10곳을 선정해 기금을 수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초 치러진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에서 불합격 통지를 받았던 수백여 명이 합격 처리되는 오류가 발생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변호사 협회는 지난 2월 시험 이후 수차례 제기된 기술 문제와 관련해 오류를 인정하며 시험 채점 방식을 변경해 재채점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올 초 치러진 시험은 캘리포니아주 최초 하이브리드 방식이 적용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온라인 플랫폼 접속이 되지 않거나 타인의 시험 답안으로 잘못 채점 등 여러 문제들이 발생해 수험생들이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일부 수험생들은 자신이 작성하지 않은 답안으로 채점됐고 13명은 실제로 합격했지만 오류로 불합격 통보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캘리포니아 대법원은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도입된 임시 변호사 자격 제도를 연장해 줄 것을 캘리포니아 변호사 협회 측으로부터 정식 요청받은 상태입니다. 이 제도가 다시 적용되면 불합격한 수험생들도 기존 변호사의 감독 아래 조건부로 업무 수행이 가능해집니다. 캘리포니아 대법원의 결정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주식시장은 상승 반전과 하락 반전을 거치며 요동치다 결국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초반의 강세를 약세로 전격 뒤집었는데요. 어제 나홀로 약세로 마감했던 다우존스는 이틀 연속 떨어졌습니다. 오늘 절반 이상 하락한 매그니피슨 세븐의 희비가 7일째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3개월 만에 최악의 날로 추락한 테슬라는 투자 심리를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예상보다 늘어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주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고 무역 적자는 전달 대비 그리고 예상치보다 급격히 축소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 전화 통화했다는 소식이 투자 심리를 진정시켰지만 일시적인 현상으로 빠르게 끝나버렸고 투자 심리는 막판에 팔자 쪽으로 쏠렸습니다. 특히 이번 주 발표된 고용지표들 즉 구인 건수, ADP 민간 고용, 그리고 오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까지 모두 부진한 결과를 나타내 내일 비농업 부분 취업자 수를 앞두고 긴장감이 한층 고조됐습니다. 지금까지 김지한입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